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은 뭐냐면 디지털 시스템과 바이너리 넘버, 이게 챕터 1 제목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이 뭔지를 얘기하는 걸로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의 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디지털 시스템 아닌 건 뭐예요? 시스템 중에 디지털 시스템 아닌 건 아날로그 시스템이겠죠. 여러분 그 많은 아날로그 서킷들, 그 스마트폰에 대부분이 디지털 시스템이지만 아날로그 시스템도 당연히 있어요. PC, 여러분 갖고 있는 PC 혹은 여러분이 쓰는 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떤 전자제품들은 다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100%는 아니고라도 한 8, 90% 정도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종류에 따라서 그 퍼센티지는 다를 수 있지만 전자기기라고 하면은 요즘은 디지털 시스템이 아닌 게 없어요.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 100%는 아니더라도 몇십 퍼센트 이상 다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디지털 시스템이 뭐길래? 그건 뭐냐면,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정보를 바이너리 넘버로, 여러분 정보를 바이너리 넘버로 표현하고, 자, 표현한다. 그리고 그 바이너리 넘버로 표현된 정보를 매니퓰레이트 한다. 뭔가 이렇게 만지작 해갖고 제가 원하는 형태로 바꾼다는 거죠. 매니퓰레이션. 그래서 그 매니퓰레이트를 한다. 그래서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뭘 한다고요? 첫 번째로 바이너리 넘버 이진수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 자, 이거 다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보가, 예를 들면 정보라는 게 뭔데? 정보라는 게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여러분이 입력하는 타이핑하는 어떤 뭐 그 키보드 정보, 이런 거 다 정보죠. 아니면 뭐야? 내가 어딜 눌렀어. 폰으로 눌렀어. 손가락으로 어딜 눌렀어. 이런 것도 다 정보예요. 내가 어딜 어떤 압력으로 어떤 조건에서 눌렀어. 이런 걸 다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다 뭘로 표현한다고요? 이진수로 표현을 하고, 그 이진수로 표현된 정보들을 다 뭔가 처리해 갖고 또 다른 이진수 정보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이게 디지털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 이진수가 약간 핵심으로 보시면 돼요. 왜 이진수를 활용하는지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제가 설명했지만 밴딩머신 한번 보세요. 밴딩머신이 뭐야? 자판기. 요즘 자판기는 카드도 되지만 뭐 여러분 옛날에 그 카드 안 되는 캐시만 받는 자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판기는 뭐예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요? 내가 돈 넣으면 그게 정보예요, 여러분. 1,000원 넣고 500원짜리 넣냐, 1,000원짜리 넣냐, 100원짜리 넣냐 이런 거 있죠. 걔네를 받아들인 거를 500원, 1,000원, 100원으로 냅두지 않고 뭘로 바꿔요? 00, 01, 10 이런 식으로 바꿔요. 왜? 컴퓨터가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바이너리 넘버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왜 바이너리 넘버냐? 그거 좀 이따 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다 이진수로 바꿔서 걔를 처리를 해요. 어떻게? 처리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100원 넣고 500원 넣고 또 다시 100원 넣었어. 예를 들면 이 순서로 넣었어. 그러면 뭐야? 이 밴딩 머신은 얘가 지금 넣은 게 7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100원, 500원, 100원 받았어. 그럼 받았어. 이렇게 끝내면 돼요? 안 되죠.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받은 정보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식으로든지 합쳐야 되죠. 그런 게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100원, 500원은 다 뭘로 표현된다 그랬어, 이미? 100원, 500원은 다 뭘로 표현된다 그랬어? 이진수로 표현된다고 했잖아. 그쵸? 이진수로 표현된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뭐 00, 01, 뭐 00이었어.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든 합쳐가지고 세 개를 합쳐서 700이라는 애를 만들어갖고 얘도 또 다른 뭔가 뭐 10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이건 다 예시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해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이거를 처리해서 이게 700원이라는 거를 시스템이 뭔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들어온 정보를 다 이진수로 바꿨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바꾼 이진수를 처리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냈어요. 700이라는. 그렇죠. 근데 그 700이라는 정보도 역시 디지털 시스템 내에서는 뭐다? 이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해요. 자, 근데 자, 우리 왜 이진수냐 얘기하기 전에, 자, 그러면 보세요.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왜 이진수를 표현할 거냐 그거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이진수로 표현되냐 말고도 여러분이 또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제목은 여러분이 이 코스에서 배울 거. 한번 볼게요. 뭐야? 자, 모든 인포메이션, 첫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뷰렛 보세요. 모든 인포메이션들은, 자, convert 혹은 mapped into 디지털 시그널. 그리고 디지털 시그널이 뭐다?
디지털 시그널이 뭐다? 자, 바이너리 코드라는 자, 이진수예요. 이진수인데 여러분 이진수라기보다 이진 코드예요. 바이너리 코드. 정확히 말하면 바이너리 코드라는 게 숫자랑은 다른데 어쨌든 그 이진수라고 일단은 이진수의 한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이진수, 이진 코드로 표현된 디지털 시그널로 모든 인포메이션이 변환되거나 혹은 매핑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뭐 현재 금액이 어떤 이진수로 딱 매핑이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 자 그거 왜 그런 거야? 그런 거 배울 거야.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그 목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밴딩머신 같은 경우 앞에서 밴딩머신의 예시 같은 경우에 내가 돈을 얼마 넣고 얘가 어떤 특정 음료수의 버튼을 눌렀어. 그러면 디지털 시스템이 밴딩머신이 갖고 있는 디지털 시스템은 뭘 해줘야 되냐면 이 가격보다 이 음료수의 가격보다 얘가 돈을 많이 넣는지 판단을 먼저 해야 되죠. 첫 번째. 그리고 판단이 돼서 이게 아니냐 만약에 돈을 부족하게 넣었다 그러면 안내를 해주거나 혹은 뭐예요? 돈을 더 많이 넣었으면 음료수를 내보내줘야 되죠.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만약에 거스름 돈이 있으면 거슬러 줘야 되죠.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디지털 시스템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그 디지털 시스템이 뭐 해야 되냐면 그 어떤 인풋을 받았어. 예를 들면 인풋이 뭐예요? 예를 들면 지금 버튼 누른 거, 음료수 버튼 누른 거 있죠. 그 음료수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음료수 버튼 몇 번째 음료수 버튼, 어떤 음료수 버튼을 눌렀는지를 역시 이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콜라 있고 사이다 있고 그다음에 소주 있어요. 근데 여기가 00, 01, 1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풋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10을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을 받아들이고 나서 받았으면 이 받아갖고 자 현재 상황을이나 뭐 이런 걸 디지털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스름돈 얼마 그리고 소주 한 병 이렇게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이게 뭐예요? 거스름돈 얼마 얘도 뭐야? 거스름돈이 얼마냐에 따라 다 다르죠. 여러분 이 밴딩 머신이 소주가 하나에 800원이라고 해봐요. 근데 여러분이 1000원 넣었어. 그럼 여기 200에 해당하는 이진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101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소주 한 병에 해당하는 어떤 바이너리 코드가 있을 텐데 내보내 라는 또 바이너리 코드가 있을 텐데 그게 만약에 1이라고 해볼게요. 뭐 101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시스템이.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인풋들을 조합해서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과정이 바로 프로세싱이에요. 그런 프로세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한 프로세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런 프로세싱? 그런 거 배울 거예요. 이 과목에서. 도대체 프로세싱 어떻게 수행하는데 그거를 이 과목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자 여러분 되게 여러분 이 디지털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엄청나게 그 휘황찬란한 것들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그 오퍼레이션을 지금 이런 밴딩 머신 말고 여러분 스마트폰은 굉장히 엄청나게 놀라운 복잡한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야 돼요.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복잡해야 돼요. 뭔가 복잡한 걸 하려면 시스템도 굉장히 복잡해. 단순해서는 안 돼. 그 복잡한 시스템은 그 디지털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야 되는데 그 복잡한 시스템은 그거를 한 번에 여러분이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덜 복잡한 상대적으로 단순한 그 디지털 모듈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모듈들을 결합을 해서 디지털 시스템을 구성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에 복잡한 거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뭘 설계하는 거야? 디지털 시스템,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는 복잡한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모듈이라는 걸 먼저 설계하고 그 모듈들을 연결함으로써 디지털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그 디지털 모듈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건 또 여러 개의 또 더 간단한 디지털 서킷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 내가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과목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복잡한 디지털 시스템을 대체 어떻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그래서 정확하고는 뭐예요? 정확하게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각각 디지털 서킷을 설계하는데 그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걔네들이 결합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걸 다 잘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 거고 효율적으로 설계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레고 맞추듯이 하나하나 해서는 너무 오래 걸려요.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굉장히 빠르고 단시간 내에 예, 굉장히 편리하게 설계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이용해야 돼요? 당연히 소프트웨어나 툴 이용해서 설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배울 거다. 자, 그러면 디지털 시스템은 이렇게 요 정도로. 자, 바이너리 넘버 뭐예요? 우리 이번 지금 배우고 있는 챕터 이름이 디지털 시스템 앤 바이너리 넘버인데 바이너리 넘버라는 게 뭐예요?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 보통 숫자를 53 하면 뭐예요? 얘는 10진수예요. 그쵸? 얘는 뭐예요? 이렇게 쓰면 바이너리 넘버예요. 자, 10진수의 특징. 10진수 특 뭐예요? 자, 0부터 9까지 숫자를 써가지고 숫자의 크기를 표현하는 거죠. 얘는 뭐랑 뭐만 쓸 수 있어요? 기 아니면 아닌 거. 0 아니면 1. 다시 말해서 있고 없고 요렇게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0, 1이라고 단순히 말하는 거랑 있고 없고 1은 있고 없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다르죠. 근데 어쨌든 있고 없고 가지고 있고 없고 가지고 숫자의 크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53은 뭐예요? 자, 53은 뭐예요? 5 곱하기 10 더하기 10의 1승 더하기 3 곱하기 10의 0승이죠. 얘는 첫째 자리 뒤에서부터 할까요? 자, 뒤에서부터 1 곱하기 2의 0승 더하기 앞에는 0 곱하기 2의 1승. 자, 2의 0승인 1은 있고요. 그 다음 2는 2의 1승인 2는 없고 그 다음 그 앞에 2의 2승 4는 있죠. 그리고 앞에 0은 없고 그 앞에 2의 4승은 있고 그 다음 뭐야? 2의 5승도 있고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제가 몇 번째 자리만 있는 거야? 5, 4, 3 없고 2 있고 1 없고 0 이렇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의 5승 더하기 2의 4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0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진수죠. 이거 해보면 이거는 10진수에 해당하는 무슨 숫자랑 똑같냐면 이게 53에 나와요. 아시겠죠? 둘 다 똑같은 크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똑같은 수를 의미하지만 하나는 표현 방법이 10진수인 거고 110, 101은 2진수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모를까봐 서로 변환하실 수 있어요. 자, 110, 101 이진수 얘 10진수로 변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짓 해줘야지. 그치? 2의 5승 있고 2의 4승 있고 2의 2승 있고 2의 0승 있으니까 53이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53은 어떻게 이진수로 바꿔요? 자, 2로 나눕니다. 얼마예요? 26이고 나머지 1이죠. 26이고 나머지 1. 다음 또 2로 나눠요. 13이고 나머지 0. 또 2로 나눠요. 6 나머지 1. 2로 나누면 3 나머지 0이죠. 그리고 2로 나누면 1 나머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어떤 순서로? 이런 순서로. 1, 1, 0, 1, 0, 1. 이거죠? 왜 이 순서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죠. 그쵸? 자, 뭐예요? 자, 일단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53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면 여러분 이걸 보고 나서 혹은 이걸 좀 더 아까 이거보다 좀 자세하게 써볼게요. 2의 4승 여기 1 곱하기 1 곱하기 더하기 0 곱하기 2의 3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승이잖아요. 1 곱하기 2의 0승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이건 1이잖아요. 1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로 나눠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얘가 짝수면은 이 컴포넌트 없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명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가 26을 가졌잖아요. 26 나머지 1이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1을 썼어요. 그게 이 1인 거예요. 왜? 자, 마지막에 1을 더하는 건 요 앞에는 2의 몇 승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있고 없고가 있는지 보는 거고 요 마지막 자릿수는 홀수일 때만 여기 1이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누기 2해서 홀수면 1을 써주는 거고 짝수면 0을 써줘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2로 한번 나눈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얘가 4로 나눠 떨어졌으면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바로 써주시면 되죠. 그쵸? 근데 얘는 4로 나눴을 때 얼만지를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만약에 4로 나눴을 때 53을 4로 한 번에 나눠서 자, 나머지가 뭐가 나올 수 있어? 그럼 3, 2, 1, 0이 나올 수 있죠. 그쵸? 만약에 0이 나왔으면 이 뒤에 둘 다 없고 여기서부터 표현되는 거예요. 만약에 3이 나왔으면 얘 하나 있고 얘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2가 남았으면 얘 하나 있고 얘는 안 남는 거고 1 남았으면 얘는 안 남고 얘만 남는 거고 그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53을 자 여기에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면 53을 4로 한번 나눠봐야 되는데 그거 이미 2로 나눈 게 있으니까 또 2로 나눠가지고 요거의 나머지를 보고 이 두 번째 숫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이해가 안 되실지 있지만 이건 되게 우리 과목에서는 그렇게 큰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혼자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렇게 바꿀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대체 왜 이진수로 표현하냐? 아니 3진수도 있고 4진수도 있고 요즘 여러분 작년에 뭐 삼진반도체 이런 것도 있다는데 자 우리 왜 이진수로 하냐? 아니 우리 딱 보기에 제일 편하게 10진수인데 10진수 그대로 표현하면 안 돼? 왜 하필 이진수를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이진수 시그널로 표현해야 돼? 바이너리 시그널로 표현해야 돼? 그건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자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정보는 굉장히 많죠. 그렇죠? 여러분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정보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굳이 빅데이터 시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니터에서 내야 되는 빛의 세기라든지 이런 게 뭐 256까지면 256까지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뭐 내가 실제로 500원을 넣는지 밴딩 머신에 1000원을 넣는지 100원을 넣는지 이런 것도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정보가 다양한 종류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하다는 거는. 그쵸?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뭘로 하려는 거예요? 기계도 아니고 생물학적도 아니고 전기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호를 전기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전기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어쨌든 표현을 전기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고 자연 법칙에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냅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자연 법칙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되게 심오한 말인데 자, 자연 법칙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정보들이 알아서 표현이 돼요? 표현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려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법칙을 약간 거슬러서 얘를 뭐 1000원을 1형에 500원을 0일에 그리고 100원을 00에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서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에너지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에너지를 써야 돼요. 에너지. 우리가 데이터를 구분을 하려면 인포메이션을 구분을 하려면 그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써서 구분해야 되죠. 그쵸? 근데 그거를 에너지를 써서 구분하는데 기계적인 에너지도 아니고 생물학적인 에너지도 아니고 뭐냐면 전기적인 에너지를 써서 사용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전기적인 에너지 뭔데? 전기적인 에너지 우리는 전자공학과니까 전기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신호들을 전기적으로 표현할 건데 정보를 전기적으로 표현할 건데 전기적으로 에너지를 가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뭐예요? 전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인포메이션을 표현할 거예요. 자, 약간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는 전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표현할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그 전기가 바로 전압이다. 전압은 여러분 뭐예요? 기본적으로 위치 에너지예요. 자, 요거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뭐 여러분 물리학 시간에 배우겠죠? 혹은 전자기학 시간에 다시 리마인드 할 수도 있고. 자, 위치 에너지예요. 자, 영어로 electric potential이라고 불러요. 자, 단위 전하가 받는 위치 에너지예요. electric potential이라고 불러요. 영어 굳이 해석하자면 전위차.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위차를 이용할 건데 자, 위치 에너지는 뭐만 중요하냐면 여러분 절대값은 중요하지 않고 차이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0V로 정하면 거기가 기준이 돼서 자, 이거보다 얼만큼 예를 들면 3V에 있으면은 0V하고 3V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티지를 가한다 그러면 저 맨 윗점하고 맨 아래점이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맨 아래점을 0V라고 부르는 순간 맨 윗점이 3V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위차가 3V가 정해져 있으면 만약에 맨 아래를 2V로 불렀으면 그리고 내가 전위차를 3V를 줬으면 맨 위에는 5V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에너지를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에너지 전위차가 예를 들어서 3V예요. 전위 차이가. 근데 그 3V를 인가할 수 있을 때 만약에 맨 아래 전압을 2V라고 기준을 잡았으면 맨 위에가 5V가 되는 거고 맨 아래를 0으로 잡았으면 맨 위에는 3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케이스로 가정해 볼게요.
맨 아래를 뭐라고 불렀다고? 0V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맨 위는 3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0V부터 3V까지 몇 가지예요? 총? 무한 가지죠. 왜? 0.5V도 가질 수 있고 여러분 뭔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전위차를 가했어요. 전위차를 가해서 내가 자, 최대 3V, 최소 0V를 가질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이야.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안 하고 일단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이 일렉트리컬 시스템에서는 이 전기적 시스템에서는 자, 요 세상에서는 자, 신호를 내가 조절을 하면 어떻게든 회로를 조절하면은 최소 0V 그리고 최대 3V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0.5V를 만들 수도 있고 0.6V를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회로 설계를 잘 하면 할 수 있어요, 다. 그리고 뭐 1.7V도 만들 수 있고 무한 가지 볼티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회로가 굉장히 작잖아요. 여러분 요즘 뭐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작은 회로는 뭐에 취약하냐면 노이즈. 자, 전기적인 신호가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해서 신호를 0V랑 3V 두 개, 이 범위에 있는 여러 가지 신호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맨 밑에 있는 0V를 하나 정보를 표현하는 데 쓸 거고 맨 위에 있는 3V를 정보를 표현하는 데 쓸 거예요. 자, 다시. 자, 0V하고 3V만 0V를 신호를 하나를 표현하는 데 쓸 거고 맨 위에 있는 거 3V를 또 신호 하나의 표현으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아니 왜 0, 0.5, 1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7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호 7개 만들어서 쓰면은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노이즈가 생겨서 이게 0V로 내가 표현하더라도 회로 동작 중에 얘가 약간 뜨거나 3V는 심지어 내려오거나 이래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정상 동작하고 얘가 신호를 그대로 안정적으로 표현하게 만들려면 내가 0V인 거를 하나로 표현하고 3V를 또 하나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면 신호가 가다가 뭔가 3V로 표현되는 게 노이즈가 껴갖고 2.5V로 내려갔어요. 그럼 얘는 여전히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표현한 이 값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아, 얘 원래 3V였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0V도 마찬가지야. 내가 0V 이렇게 회로 수행하다가 얘가 갑자기 1V로 뛸 수 있어요. 그럼 얘 뭐야? 아, 얘 사실 0V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노이즈가 껴도. 그래서 이런 노이즈 안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걸 수 있는 최대 전이차의 맨 아랫과 맨 끝을 두 개 신호를 표현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럼 신호 개수가 뭐예요? 표현할 수 있는 신호의 개수가 한 전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호의 개수가 두 개죠. 그래서 얘는 0, 얘는 1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표현해야 되는 인포메이션이 총 예를 들면 5가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0, 1밖에 없는데 5가지 어떻게 표현해? 얘를 여러 개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려면 여러분 세 자릿수가 필요하죠. 그 자릿수를 영어로 bit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 bit 시그널로 표현하는 거예요. 5가지 인포메이션이 최소한 5가지는 다른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5가지 다른 숫자가 필요해. 5가지 다른 전기적인 스테이트가 필요해. 일렉트릭 스테이트가 필요해 하면은 3bit으로 구현을 하고 각각은 0, 1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라면 하나의 빛만 있어도 표현이 더 쉽잖아. 7개니까 하나의 빛으로 7개가 가능하니까 5가지 종류의 인포메이션을 5가지의 패턴을 갖는 인포메이션을 단 하나의 빛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왜? 얘는 노이즈에 취약하니까. 신호가 가다가 바뀌면은 얘가 원래 이거 표현돼 있다가 이렇게 표현되는 걸로 바뀔 수 있어요. 회로 동작하다가. 그런 거 싫어서 우리는 무조건 뭘로 한다? 0, 1. 우리가 가할 수 있는 최저 전압 그리고 우리가 가할 수 있는 최고 전압 두 개를 각각 신호 하나하나에 매핑해서 인포메이션 하나하나에 매핑해서 사용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이즈 말고도 뭐 좀 몇 가지 더 이유가 있긴 한데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노이즈예요. 그래서 노이즈 때문에 우리는 전자공학과야 전자공학 엔지니어니까 얘를 어떻게든 일렉트릭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기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인포메이션을 다른 형태로 구분을 하려고 그래.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다른 형태로 구분하려고 그래. 5가지 인포메이션을. 근데 그러려면 전압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전압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은 이렇게 전압을 3V가 있으면은 0부터 3V를 5개로 나눠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노이즈가 취약하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낮은 전압이랑 가장 높은 전압을 각각 하나의 인포메이션을 표현하는 데 사용을 하고 만약에 5가지면 얘를 세 자리로 표현하겠다 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이진수로 표현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진수로 표현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빗수만 많으면은 아니 그럼 이진수면 두 개밖에 표현 못하잖아. 그게 아니고요. 이 빗수만 많으면 여러분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무한 가지의 인포메이션이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노이즈 측면에서 내가 가장 큰 전압, 가장 낮은 전압을 각각 0일에 매핑을 하고 그거를 코드화해서 여러 가지 빗을 사용하면서 코드화해가지고 이걸 이제 하나의 코드로 부르거든요. 바이너리 코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인포메이션을 매핑하거나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밴딩 머신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뭐예요? 자 이 밴딩 머신은 카드는 안 받고 캐시만 받는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지? 예를 들면 500원, 100원, 1000원 이런 거를 다 뭘로 표현한다? 자 만약에 그리고 그 외 others 얘는 안 받을 거 다 뱉어낼 거야. 그럼 100원 들어오면 뭐라고 할 거야? 00이라고 할 거고 500원 들어오면 01이라고 할 거고 1000원 들어오면 10이라고 할 거고 얘는 11이라고 할 거야. 그럼 이게 실제로 회로에서는 어떻게 동작해요? 0V, 0V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 다른 값으로. 그리고 여기는 0V, 1V가 들어가는 거고 3V가 들어가는 거. 만약에 3V가 전이차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 전이차면 3V, 0V인 거고 3V, 3V가 들어가서 이 신호를 센싱해 가지고 회로가 알맞게 그 조건에 맞게 동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회로로 3V, 0V 하기 전에 뭘로 우리가 다루거나 해석할 때는 뭘 쓰면 돼요? 바이너리 넘버 혹은 바이너리 코드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스키 코드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대표적인 바이너리 코드인데 여러분이 입력하시는 키보드로 입력하시는 다양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알파벳, 숫자, 특수문자 이런 것들을 바이너리 코드로 매핑한 거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라고 부르는 코드라는 말에 집중하면 뭐냐면 여러분 코드는 숫자 혹은 뭐 어떤 일단 숫자에 집중하시면 되고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진수잖아요. 그렇죠. 바이너리 넘버로 코딩하려고 그러는 바이너리 넘버로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숫자가 아닌 혹은 우리 바이너리 넘버가 아닌 애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숫자로 표현하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부르고 인코딩이라고 부르고 얘를 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시스템 지금은 뭐예요? 이진수죠. 그렇죠. 그 시스템으로 표현된 거를 코드라고 부르고 그렇게 바꾸는 걸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뭐예요? 다양한 인포메이션들, 캐릭터들을 넣을 수 있는데 여러분 문자나 특수문자, 숫자 이런 거를 키보드로 넣을 수 있고 아니면 키보드 이외의 다른 입력 장치로 넣을 수가 있는데 걔네가 이 128가지로 구분해 갖고 그거를 이렇게 코드화한 거예요. 7빗, 7자리 수 이진수로 표현한 게 바로 ASCII 코드고 ASCII 코드는 stands for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ASCII 코드라고 부르고 이게 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A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0001, 100. 그래서 100, 0001 이렇게 코딩화돼서 컴퓨터는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ASCII 코딩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자 만약에 여러분이 J를 사용한다면 J를 넣으면 어떻게 돼? 100 J가 1010이네.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자리 숫자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ASCII 코드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바이너리 코드로 표현한 예시이다. 자,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약간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추가로 하면은 여러분 실제로는 ASCII 코드는 7자리가 아니고 8자리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맨 앞에다가 빛을 추가를 해요. 자, 원래 ASCII 코드 앞에서 본 테이블은 요거예요. 요 뒤에 7자리고 맨 앞자리에 뭘 추가하냐면 패러티 빛이라는 걸 추가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왼쪽만 일단 집중해서 보세요. 패러티 빛은 뭐냐면 여러분 7빛이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7빛이 그냥 들어가서 예를 들면 A가 들어갔어요. A랑 들어가서 A가 100001로 변환돼서 들어갔겠죠. 여러분이 A를 딱 누르면 컴퓨터 내에서 100001로 바꿔갖고 이제 들어가 100001의 형태로 들어가요. 100001의 100001 100001의 형태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또 회로 프로세싱 하다가 뭐 이런 게 막 뒤집어질 수 있어요. 하나 정도 뒤집어지는 거는 약간 예사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2개 뒤집어지는 거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하나 뒤집어지는 거는 그래도 꽤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001이었다가 만약에 가운데 게 뒤집어지면 혹은 맨 위에서 세 번째 자리 수가 뒤집어지면 전혀 다른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떻게 하냐면 자, 한 빛이 바뀌는 에러를 디텍팅 하는 거예요. 자, 얘를 8빛으로 만들고 자, 이걸 그대로 안 쓰고 여기를 뭘 하냐면 자, 뒤에는 그대로 써요. 그리고 제가 앞에 한 빛을 추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규칙으로 추가하냐면
전체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도록 여기에 패러티 빗을 추가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중간에 어떤 노이즈가 생겨서 여기 자릿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0101 0001로 바뀌죠. 그럼 얘를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코딩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숫자는 무조건 뭘로 코딩해요?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도록 여기를 숫자를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프로세싱 하다가 노이즈에 의해서 숫자가 바뀌면 얘는 뭐예요? 에러 떴다 그러고 멈추고 결과를 버리는 거예요. 왜? 1이 몇 개야? 3개가 됐잖아요. 아시겠죠? 1이 3개가 있는 코드는 이 세상에 없다고요. 이 코딩 시스템에서는. 아시겠죠? 만약에 T였으면 101, 01, 00 요건데 앞에다 뭘 추가해요? 1의 개수가 전체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1을 추가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뭔가 시스템이 이상해가지고 이 1을 0으로 바꿔버렸어. 에러가 났어. 그럼 뭐예요? 이 코드 보자마자 컴퓨터 보자마자 야 너 왜 1 홀수야? 너 왜 1 3개야? 멈춰. 에러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에러의 확률을 줄이는 빗을 패러티 빗이라고 그러고 규칙에 따라서 이분 패러티면은 전체 개수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추가. 오드 패러티면은 전체 1의 개수가 무조건 홀수가 되도록 추가하는 방식으로 인코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를 에러 디코딩 코드라고 하고 에러를 딱 디텍션 할 수 있어요. 패러티 원빗을 추가해서. 그래서 종종 쓰이는 기술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바이너리로 표현됐다. 모든 인포메이션이 바이너리로 표현됐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진수로 변환 그리고 이진수로 매핑된 그 인포메이션 실제로 하드웨어에 저장해야겠죠. 그렇죠? 밴딩 머신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저장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부르는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부품, 전자기기, 제품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 메모리예요. 메모리.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physical existence가 있어야 된다. 여기 써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펜이 왜 이러지? 자, physical 진짜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10 뭐 1011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어떤 데이터들이 어딘가 저장돼 있어서 뭐 추후에 프로세싱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곳, 걔를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메모리 중에서도 메모리가 종류가 많거든요. 프로세싱 되기 직전에 임시적으로 저장되는 곳, 혹은 프로세싱 중에 임시적으로 저장되는 곳을 레지스터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는 뭐냐면 여러 개의 바이너리 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바이너리 셀은 뭐예요? 하나의 바이너리 셀은 원 바이너리 셀은 0 혹은 1을 저장할 수 있는 거고, 그 0 혹은 1이 여러 빛이 이렇게 쫙 붙어 있어 가지고 뭐예요?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레지스터 16빗 레지스터면 뭐예요? 이런 바이너리 컨텐트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바이너리 컨텐츠 저장할 수 있어서 얘를 추후에 프로세싱, 여러분 프로세싱 하는 거 아까 보였죠? 100원 더하기 500원 더하기 100원 뭐 해서 700원 만드는 이런 거. 그런 프로세싱이 되기 전까지는 그 100원이 어딘가에 저장돼 있어야 돼요. 100원 들어와 있네?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메모리라고 하고, 메모리 중에서도 진짜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레지스터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오른쪽 아래 그림은 뭐냐면요, 여러분. 키보드로 John을 입력한 거예요. 맨 아래 보세요. JOHN을 입력을 한 거고, 자, 그러니까 키보드로 인풋이 들어가면은 J랑 O랑 H랑 N이 이 시스템에서는 오드 패러티 아스키 코드를 쓴다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오드 패러티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드 패러티인 아스키 코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오드 패러티인 아스키 코드로 변환이 돼서 누가 변환시켜줘? 이 컨트롤이 변환을 시켜줘서 매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J를 입력하면 뭐가 들어가요? 0, 1, 0, 0, 1, 0, 1, 0 이게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티가 0이 추가돼가지고 이게 앞에 7자리는 아스키 코드 그 7자리 테이블에서 나온 거고, 요 앞에 0은 왜 0이 추가됐어요? 1의 개수가 총 홀수가 되도록 하나 패러티를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여나 시그널 중에 1이 짝수인 거 있으면 너 뭐야 에러네 이렇게 디텍팅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생성이 되고, 얘를 먼저 어디다 인풋 그 키보드를 바로 받아서 키보드에서 받은 시그널을 아스키 코드로 변환해서 이 컨트롤이 딱 여기다가 저장을 해줘요. 이 레지스터에다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자, J 들어가고 나서 저장하고 나서 일로 넘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O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다 넣고, 얘는 여기 J 저장돼 있던 8빗은 일로 이동하고, 왜 이러지 정말? 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O에 해당하는 알파벳 O에 해당하는 8빗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H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N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쭉쭉 반복돼서 여기에 쫙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 그게
이제 이 주원이 이 프로세싱 유닛이 저장된 다음에 이 주원 있잖아. 얘가 명령을 내려요. 야, 주원을 어디다가 저장해놔. 어디 주소록에 저장해놔. 그러면 그 주소록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JOH를 이렇게 쓰는 거죠. 메모리 레지스터 내에.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데이터 트랜스퍼가 일어나요. 그래서 레지스터에 있는 저장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 인포메이션을 그냥 저장만 하는 게 아니고 저장했다가 궁극적으로 걔가 어떻게 돼요? 프로세싱 하는 데 쓰여요. 여러분 들어온 인풋 인포메이션들이 바이너리 형태로 변형이 된 다음에 그 바이너리 형태로 변형된 애들이 레지스터에 저장돼 있다가 궁극적으로는 프로세싱 돼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낸다고요. 아웃풋으로. 그쵸? 그래서 얘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두 개의 저장된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새로운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프로세싱인 더하기를 수행할 거예요. 바이너리 에디션을 더하기를 수행해서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아웃풋도 여러분 뭐예요? 역시 디지털 바이너리 코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바이너리 어디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세 번째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R1 그리고 R2 그리고 R3가 있는데 R1에서 가져오고 R2에서 가져와서 각각 얘를 프로세싱 두 개를 더하는 어떤 프로세싱을 해서 이 아웃풋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웃풋 레지스터에 요 레지스터에 저장된 애를 다시 메모리 유닛에 있는 어떤 특정 레지스터에 다시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여러분 이 000, 000, 000, 1, 000, 10 혹은 이런 데이터들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고 어디 인포메이션에 매핑되어 있는 특정 정보라는 게 이제 약간 감이 오시죠. 그리고 그 정보를 프로세싱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래서 이런 디지털 바이너리 코드들이 다 일정 정보를 표현하는 거고 새로 생성된 이 바이너리 코드도 일정 정보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 얘네를 이런 식으로 저장했다가 어떤 레지스터나 메모리에 저장을 했다가 걔를 다시 프로세싱해서 또 뭘 만들고 그 저장된 걸 또 불러와서 또 프로세싱하고 이런 시스템이 디지털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 내에 있는 요 하나하나 정보들은 다 바이너리 코드로, 바이너리 넘버로 다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왜 바이너리 넘버냐? 아까 말했듯이 전압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매핑해서 0, 1로 표현할 거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이너리 인포메이션을 옮겨가고 걔네들이 옮겨가면서 레지스터 어디에 저장되고 걔를 또 프로세싱해서 또 어디다 저장하고 이런 내용인 거예요. 회로 내에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결국은 그런 프로세싱을 했잖아요, 여러분. 프로세싱. 그 프로세싱이라는 거는 굉장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런 단순한 더하기는 굉장히 단순한 거의 일종이고 더하기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세싱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프로세싱을 하려면 여기 더하기 이런 프로세싱 말고 그런 복잡한 걸 구현하려면 몇 개의 단순한 연산의 결합으로 저런 복잡한 서메이션이나 서메이션보다 더 복잡한 오퍼레이션을 구현을 해요. 그러니까 서메이션도 그냥 서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메이션보다 훨씬 더 간단한 그런 연산들이 있어요. 그런 연산들의 결합으로 서메이션을 구현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이너리 썸을 하는 회로를 애더라고 불러요. 바이너리 애더. 이 바이너리 애더 서킷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단순한 연산을 하고 할 수 있는 블럭들, 회로 요소들을 가지고 걔네들을 조합해서 애더 서킷을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런 기본 연산들 있죠. 이런 다양한 프로세싱을 구현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프로세싱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 연산들을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 연산들이 뭐가 있냐면 그런 기본 연산들을 로직이라고 불러요. 로직 오퍼레이션.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풋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다 뭐예요? 바이너리 넘버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지금 몇 빗이야? 10빗 시그널을 프로세싱해서 10빗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원빗을 처리할 수 있는 진짜 단순 연산이면서 연산도 단순하지만 그 처리하는 빗도 원빗 단순 연산. 다시 말해서 원빗짜리 시그널 하나 들어가고 원빗짜리 시그널 하나 들어가고 그런 게 들어가서 원빗이 나오는 굉장히 단순한 연산의 조합으로 이런 복잡한 연산을 만들어내요. 그걸 여러분이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단순한 연산은 대체 뭐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 단순한 연산의 3대 연산이 뭐냐면 AND, OR와 NOT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를 로직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왜 로직이라고 부르냐? 여러분, 자, 로직이 뭐예요, 여러분? 논리죠, 논리. 자, 이게 논리 연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이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디지털 논리 회로라고 많이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논리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자, AND는 뭘 나타내냐면, 자, AND는 무슨 연산이냐면 두 개의 인풋을 받아요. 원빗 인풋을 받아요. 아시겠죠? 원 바이너리 빗 인풋을 받아서, 자, 두 개가 들어와요. 두 개가 들어와서 둘 다 1일 때만 1을 내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0을 내보내요. 아시겠죠? 인풋을 두 빗을 받아서 하나의 빗을 내보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빗을 받아서 하나의 빗을 내보내는 어떤 시스템인데, 자, 이 인풋이랑 이 인풋이랑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0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두 빗이 들어오니까 1 말고 또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요? 둘 다 0인 게 있고 위에 게 0, 밑에 게 아래 게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게 1, 밑에 게 0인 경우가 또 있겠죠.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 외에는 전부 다 아웃풋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논리로 그러는 거예요? AND니까. AND는 어떤 논리라고 보냐면 둘 다, both,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 둘 다, 그리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있는 거다라고 보는 논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논리회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인풋을 받는 두 인풋을 각각 x, y라고 하고요. 걔네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요 테이블의 왼쪽 요 칸에다가 써요. 그리고 그 오른쪽 그때 나오는 아웃풋들을 이렇게 오른쪽 칸에다 쓰는 이 테이블을 truth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한국말로 진리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truth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ND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AND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x.y로 혹은 x 곱하기 y로 쓰는 데도 있는데 x.y로 쓰시면 돼요. AND는 x.y로 쓰시면 된다. 자, OR은 뭐예요? OR은 이거 혹은 이거 두 개의 인풋을 똑같이 받아서 아웃풋을 내보내는데 x, y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계산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0, 0이면 둘 다 없으니까 없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다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걔를 OR 연산이라고 하고, 논리가 뭐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있는 거다. 출력은 있는 거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not은 뭐냐면 x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쓰고 읽고 혹은 x 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두 가지 표현 둘 다 많이 씁니다. 0 들어오면 인풋을 하나만 받아 얘는. 그래서 출력 하나 내보내는데 0 들어오면 1 내보내고 1 들어오면 0 내보내는 거예요. not의 로직은 그건 거죠. not 인풋과 반대인 놈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논리연산 not이라고 부르고 not x 혹은 x 프라임 x 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연산만 있으면 모든 디지털 연산을 다 구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를 얘네를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진수를 곱하기를 한다든지 이진수를 더하기를 한다든지, 좀 더 어렵게는 내가 여길 누르면 이게 나오게 하고 여길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하고, 뭐 100원 넣고 500원 넣고 700원 넣으면 100원 넣고 500원 넣고 또 100원 넣으면 700원이 되게 하고, 걔를 알고 있는 내 가격과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AND, OR, NOT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각각 수행하는 회로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그거를 로직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게이트들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게이트들을 뒤에서 바로 배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바이너리 로직 오퍼레이션 있잖아요. 지금 배운 논리 연산을 여러분 바이너리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이랑 헷갈리면 안 돼. 얘는 뭐예요? 수치적인 연산인 거죠. 예를 들면 1 더하기 1 뭐예요? 이진수 더하기 하면 2 나오죠. 근데 바이너리 로직의 1 더하기 1은 뭐죠? 1, 5와 1이죠. 5와를 더하기로 표현했잖아요. 얘는 그냥 1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있거나 얘가 있으면 전체는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바이너리 로직이고, 얘는 바이너리 아리스메틱이에요. 그냥 수치적으로 연산한 거죠. 이거랑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AND, OR, NOT으로 모든 연산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고 걔네를 수행하는 진짜 단순 연산만 수행하는 애를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ND 게이트가 있고 OR 게이트고 NOT 게이트가 있고, NOT 게이트는 특히 인버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로직 게이트라는 게 있을 텐데, 이 게이트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 이 게이트는 뭐냐면 어떤 회로냐면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로예요. 그래서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만드는 이놈을 바로 게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직 게이트, 단순 연산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뭐가 나와요? 당연히 여러분, 실제로는 0V 혹은 3V가 나가겠죠. 이 회로 컴포넌트는 전압을 받아서 전압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AND 게이트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AND 게이트는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0 들어가고 0 들어가고 0 들어가면 0 나오죠. 자, 0, 1 들어가면 AND 0 나오죠. 둘 다 1이어야 1 나온댔잖아요. 1, 0 들어가면 역시
0 나오죠. 1 들어가면 뭐 나와요? 비로소 1 나오는 거죠. 이게 엔드 게이트라고 부르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0, 1이라고 우리가 편한 대로 0, 1 바이너리 익스프레션을 쓰지만 얘는 회로잖아요. 회로니까 여기 전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전압이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0V, 3V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 0V가 나오는 거예요. 3V, 0V가 들어가면 0V가 나오는 거고 3V, 3V가 들어가면 비로소 3V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얘네가 다 로직 레벨, 로직 익스프레션은 뭐예요? 0이고 1이니까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실제로 얘 회로는 전압을 받아서 전압을 내는 소자인 거예요. 회로라는 거는 디지털 회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그림은 뭘 표현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V에서 약간 이게 노이즈가 깎여서 2.4V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어떤 엔드에 들어가면 얘를 스틸 1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노이즈가 껴도 우리는 3V에 가까운 시그널들 다 1에 매핑한 거고 0V에 가까운 낮은 전압의 애들은 다 0에 매핑되도록 이 회로가 다 설계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지털 셔너가 조금 노이즈가 껴도 상관없이 계속 1을 유지한 1은 1이고 0은 0이에요. 실제로는 3V가 2.4로 깎였지만 디지털 도메인에서 스틸 1인 거고 그렇게 2.4로 일시적으로 깎였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엔드게이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각각의 심볼을 여러분 이제 나중에 회로를 그리면 저는 심볼로 그리고 쟤네가 각각 모다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엔드니까 두 개가 1일 때만 1이 되는 엔드예요. 얘는. 오화는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이 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다르게 생겼죠? 얘는 이렇게 꽉 채워서 그려주셔야 되고 뒤에만 이렇게 둥근 거고 얘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깎아 내려오는 거예요. 오화 아시겠죠? 자, 낫은 인버터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인버터란 말을 더 많이 써요. 낫 게이트 혹은 인버터 이렇게 세모 있고 여기 뒤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에서 많이 낫의 의미를 많이 써요. 동그라미만 있어도 낫인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게 엔드잖아요. 여러분 뒤에서 배우실 텐데 여기다 동그라미 붙이면 뭐가 돼요? 엔드 신호가 11이 들어오면 1이 아니고 0이 나가는 그런 낸드 게이트로 바뀌어요. not AND 게이트라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만 해도 사실은 not이에요. 네, 어쨌든 인버터는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이 밑에 거 한번 각자 보세요. 00 들어가면 뭐 나와? 엔드는 0 나오죠. 근데 01 들어가면 엔드는 0 나오지만 5화는 1 나오고 뭐 not은 0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자, 그리고 AND 게이트가 2인풋만 있는 게 아니고 3인풋도 있고 4인풋도 있어요. 5화 게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게이트를 표현할 때 이렇게 뒤에다가 2 이렇게 붙이면 2인풋 게이트예요. AND 게이트. AND 3면 3인풋 AND 게이트예요. 얘는 언제만 1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곱하기 취소할 수 있듯이 생각할 수 있듯이 여기 닷 없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셋 다 1일 때만 0인 거예요. 그래서 트루스 테이블 그리면 어떻게 돼요? 트루스 테이블을 표현하면 쓰면 자, 가능한 시나리오가 총 8가지가 있죠. ABC, 인풋 ABC가 있을 때 자, F는 언제만 1, 다 이때만 1이고 전부 다 0 나오는 이런 트루스 테이블을 가져요. 자, 얘는 5화죠. 5화인데 뭐야? 이렇게 4개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뭐야? 4개가 다 0일 때만 0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 뭐예요? 최소한 하나는 어딘가에 하나는 1이 있죠. 다 전부 다 1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가 5화 게이트인데 4인풋 5화 게이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짜 단순 연산을 하는 회로 진짜 조그마한 소자를 게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엔드 연산만 하고 5화 연산만 하고 그걸 인풋을 2개 혹은 3개 혹은 4개만 받아서 그것도 한 빗짜리를 받아서 내가 5화면은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 내보내는 거고 엔드면은 모든 인풋이 다 1이어야 1을 내보내는 거고 낫이면 그냥 그걸 뒤집어 주는 거고 이렇게 3가지 게이트만 있으면 여러분 모든 타겟 오퍼레이션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복잡한 거라도 걔네를 잘 조합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합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복잡한 오퍼레이션을 만드는지를 뒤에서 공부를 하실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 하는 거고? 회로를 설계하는 거예요.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는 거예요. 복잡한 어떤 목표 동작을 이루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런 단순 게이트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게 바로 디지털 회로 설계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